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반떼를 사려고 했으나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올류 K3였고 예?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반떼에 없는 트렁크 손잡이가 있어요. 범퍼 디자인 또한 조금 더 연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 유명한 토션빔으로 알고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살 바엔 아반떼 산다. 이러다가 지구본 거거든요. 끔찍한 단점이 방향지시 등이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스마트키 오류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현기사입니다. 현대 아반떼와 함께 기아의 준중형 라인업을 책임지고 있는 바로 더 뉴 K3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2세대 더 뉴 K3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더 뉴 K3 차주분을 만나러 충남 서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시에 살고 있는 직장인 26살 현주혁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3년형 더 뉴 K3 프레스티지 모델이고, 추가 옵션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오렌지 브라운 시트팩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2년 10월 15일 날에 계약을 했고 22년 12월 16일 날에 출고받았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취등록세 포함해서 2,350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1,566km.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첫 차는 올류 K3였고 예? 바로 직전에는 올류 모닝을 탔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더 뉴 K3 타시는데 그 전에 올뉴 K3도 타셨었다고요? 네. 취업을 하기 전에 포항에서 타고 다닐 차가 없어서 어머니랑 같이 타는 용도로 차량을 구매를 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서산으로 오게 되면서 모닝을 중고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2세대 올뉴 K3, 더 뉴 K3 다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더 뉴 K3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아반떼를 구매를 하려고 목표였으나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준준형에 살 수 있는 현대기아 모델이 또다시 K3를 사야 되는 방향이 와가지고 이 K3 계약하고 받아보신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리셨는데 아반떼는 구매되기가 얼마나 걸렸나요 그때? 1년 5개월 걸렸습니다. 1년 5개월이요? 네, K3가 대기 기간도 많이 짧은 편이었고 무난한 디자인과 아반떼와 동일한 엔진과 미션을 사용하고 있었고 금액도 꽤 적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23년식 트림이 3가지로 알고 있는데 프레스티지 트림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앞전에 K3를 탔었었는데 거긴 트렌디 등급이었는데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핸들 부재가 너무 심해서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이 있는 모델을 구매를 하자 해서 중간 등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더 뉴 K3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반떼와 캐스퍼, 소나타, K5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 포기하신 이유 뭔가요? 소나타랑 K5는 중고로 구매를 하려고 매물을 찾다가 보니 키로수도 그렇고 연식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고려를 안 하고 아반떼를 사려고 했으나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캐스퍼는 포기한 이유 뭔가요? 저희 부모님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도 준중형 이상은 가야 된다. 네. 더 뉴 K3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반떼에 없는 트렁크 손잡이가 있습니다. CN7 아반떼 차주님들, 아반떼 N, 아반떼 N라인 모든 차주님들께서 트렁크 손잡이 없는 거 너무 안타깝다고. 그리고 아반떼 트렁크 용량이랑 K3 트렁크 용량이랑 다릅니다. 이 친구가 더 많은가요? 네, 얘가 502리터 정도 되고 걔가 한 480리터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아반떼 모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뒤에 테일램프가 벌브 타입으로 나오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테일램프가 LED로 나옵니다. 이 차가 실내 등이 할로겐이 아닌 LED입니다. 그래요? 네, 동급도 LED를 안 쓰는데 얘는 LED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 차종인 아반떼 대비해서 옵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지만 가격도 저렴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일 수 있겠네요. 네, 이 차량의 장점은 실내 디자인과 실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에는 스타일 팩이 따로 추가로 옵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할로겐 헤드램프인가요? 네, 원래 노란색 전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야간 주행 시 잘 안 보이는 게 좀 있어서 합법 인증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 친구 더 뉴 K3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양
건전한 모양의 호랑이코였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과격한 느낌의 호랑이코 디테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원래는 4점식의 헤드램프였다가 스티치 형태의 얄쌍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신형 엠블럼이 적용이 됐으면서 범퍼 디자인 또한 조금 더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에 이 친구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16인치 휠입니다. 그래서 15, 16, 17인치 휠이 있는데 17인치 휠이 가장 크고 이쁜 것 같거든요. 근데 17인치 휠을 추가하지 않으신 이유 있나요? 이전에 올류 K3 탔을 때 거기에 스타일팩에 17인치가 껴져 있었는데, 사실 17인치 휠이 스포티하면서 예쁜데 불쾌한 승차감이 많이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 이제 16인치를 껴야겠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뒤에 테일램프가 밤에 보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전 세대는 뭔가 좀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컸는데, 약간 심장이 바운스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뭔가 요즘 기아에서 많이 추구하는 점선형을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좀 무난한 범퍼의 디자인이었다가 호랑이코 그릴을 형상한 느낌의 범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사실 기아 엠블럼이 바뀐 게 너무 예쁘고, 기존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블렌톤이라고 하나요? 브랜톤이요? 네, 맞습니다. 바꾸고 탔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엠블럼이 신형이다 보니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서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엠블럼 바꾸신 후에 차주님들의 만족도가 한 37%가 올라갔다는 설문조사가 저한테만 있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팩을 넣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처음 탔던 사람들도 외제차인가? 할 정도로 외제차. 프레스티지 트림 가게 되면 블랙 인테리어랑 오렌지 브라운 인테리어가 선택이 가능한 건데, 오렌지 인테리어 차주님께서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검정색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가 회색으로 너무 구형틱해 보이는 게 좀 있어서 오렌지 브라운 시트 색깔을 넣으면 검정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516 K3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계기판밖에 없었지만 더뉴로 넘어오게 되면서 10.2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선택할 수가 있게 바뀌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8인치가 최고였는데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밖에 없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선택이 될 수 있게 돼 있죠. 차주님께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셨지만 10.25인치 계기판을 선택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4.2인치 칼라 TFT LCD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후회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넣을 거. 지금도 굉장히 후회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차주님께서는 지금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하셨잖아요. 드라이브 와이즈랑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묶여 있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넣어야겠다 하는 순간에 옵션표를 보니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핸들에 이 신형 엠블럼 들어간 거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직관적인 버튼들이 있는 이 센터페시아 구성도 굉장히 알찬 것 같고요. 실내에서 솔직히 제일 많이 쓰는 게 공조기 버튼인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공조기를 조작하려면 찾으면서 눌러야 되는데 K3 같은 경우에는 직관성 있게 버튼이 딱딱 마련되어 있어서 누르면 됩니다. 실내 디자인에서는 송풍구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약간 MSG 쳐가지고 약간 벤츠 느낌 아닌가요? 네, 벤츠 느낌도 같고, 네. 이제 타던 사람들이 스팅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해요. 저도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저는 마음 아파요. 그리고 특이한 게 공기청정 모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공기청정 모드 좀 쓰시나요? 사실 공기청정기 모드가 출고하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최근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작동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외기순환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공기청정기 모드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타던 모닝 같은 경우에는 1000km를 탔는데 한 20만 원 정도 나왔고, 얘는 똑같이 1000km를 탔는데 10만 원 초반 정도에 끊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경차 타면 연비 잘 나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정말 가속도 힘들었고 변속 충격이 되게 심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IVT 미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변속 충격도 없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주행이 됩니다.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하시는 습관이 좀 밟으시는 편인가요? 조금 천천히 가시는 편인가요? 사실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 빨리빨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밟는 스타일입니다.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정속주행했을 때 연비 차이는 몇 정도 나오나요? 공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외곽이다 보니 130, 140 정도 밟으면 한 15.3km,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밟기 때문에 많이 밟으면 거기도 한 16, 17은 나옵니다. 정속주행 하면은 21에서 22 왔다 갔다. 100km 크루즈 걸었다 그러면 한 20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네. 연비 기가 막히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잘 타고 다닙니다. 이 친구 16인치 휠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14.4km로 알고 있는데 연비는 굉장히 잘 나오네요. 대략적으로 한 5만 원이나 30리터 정도 넣으면 한 480km 정도 갑니다.
그러면 만땅 넣었을 때는 주행 가능거리 몇 정도 나오나요? 한 73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차주님 이 차량 승차감은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이 통통거리는 느낌이 잘 없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타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17인치와 이 친구 16인치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승차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많이 느껴집니다. 뒷좌석은 너무 심각하게 튀어서 사람을 태우기 민망할 정도로 많이 승차감이 안 좋았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후륜 서스펜션이 그 유명한 토션빔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SM6를 타봤는데 뒷좌석을 타고 정말 친구한테 욕을 했습니다. 너무 네. 심해서 내 차 타봐라 하더니 인정을 했습니다. 같은 토션빔 서스펜션이라도 괜찮은데? 네, 너무 네. 그래서 친구도 이런다고? 네, 많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2열 승차감. 오, 잠깐만. 그럼 승차감과 더불어서 정숙성도 만족하시나요? 네, 정속성도 만족하고 사실 이전 K3 같은 경우에는 GDI 엔진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갤갤거린다고 해야 되나? 좀 시끄럽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올류 K3도 그렇고 원유 K3도 그렇고 MPI 엔진으로 바뀌면서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잘 사용은 안 하는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충전 속도는 좀 빠른 편인가요? 많이 느리다곤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공간이나 수납 공간은 만족하시나요? 산타페 DM이 휠베이스가 2700m인데 얘도 똑같이 2700m라서 솔직히 산타페랑 이거랑 차이가 별로 못 느끼겠는 거예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짐을 많이 실는 케이스라서 포항 본가에 내려가게 되면은 짐을 정말 많이 갖고 내려가는데 진짜 꾸역꾸역 다 넣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하셨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뭐 만족하시나요? 네, 사실 본가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 보니 4-5시간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해야 돼서 처음에 진짜 넣을까 말까 많이 하다가 넣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심지어 정차 재출발도 됩니다. 더뉴 K3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거 살 바엔 아반떼 산다. 아반떼 두고 왜 이거 샀어?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에요. 최근에도 좀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차라리 아반떼 사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반떼 타시는 분들은 이 돈이면 K5 소나타 사지, 이 무한 루프 이러다가 제네시스 G90 가거든요. 또 다른 단점은 아반떼는 이중 접합 유리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얘는 아직 이중 접합 유리를 가지 못했습니다. 요거 좀 마음 아프네요. 풍절음이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엄청 심해요. 거의 모닝에 조금 방음했다 정도. 같은 급이고 워낙 경쟁 차종인데 이 친구에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 차량에 끔찍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뒤에 방향지 시등이 범퍼에 붙어 있어서 이게 밑에 달려 있다 보니 안 보인다. 지인들이 깜빡이 켰냐 안 킨 거 아니냐. 네. 분명히 켰다. 2세대 올뉴 K3에서 더뉴 K3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게 구형보다 더 작아져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서울 같은 데는 가다서다도 많아가지고 이제 껴야 되는데 깜빡이 켰냐 네.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이거. 네, 억울해서 기아에 물어보니까 방법이 없다. 원래 그렇다. 금형을 싹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제 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키 오류가 너무 심해가지고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차에 실내 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예 버튼이 조작이 안 돼서 그게 조금 문제가 심했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갔는데 문을 잠궜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려서 보험사 부르고 레카 불러서 차 떠서 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키 바꾸셨나요 결국? 4번 교환했습니다. 키에 원격 시동이 달려있는데 그 원격 시동도 안 돼서 교환을 2번 받았는데도 지금은 또 걸리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 또 안 걸릴 수도 있다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아 커넥티드 시스템이 정말 오류가 되게 심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시동을 하려고 시동을 눌렀는데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킹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들어와 있어서 파킹에 돼 있는데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출고받았을 때 미션이 정말 멍청했습니다. 미션이 꾸준히 밟고 있는데 RPM이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심해서 서비스 센터 갔는데 정상이다. 그래서 한 6,000km 정도 되니까 아예 이제 변속이 안 돼서 근데 갔더니 미션 교환을 하던지 아니면 미션 오일을 먼저 교환을 하자 해서 미션 오일 교환 받았습니다. 아니 이 친구 뭐 DCT도 아닌데 뽑기를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미션이 별로였습니다. 그런지 미션 오일을 바로 교체하셨는데 나아졌나요 증상이?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는데 이제 간혹가다 고속 주행 시 추월을 하려고 밟았는데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차주님께서는 결국은 해탈하신 거네요. 네. 이 차량이 123마력의 15.7토크거든요. 이 차량의 출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한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답답한가요? 많이 답답합니다.
급가속을 해야 되는데 급가속이 안 되다 보니 RPM은 높은데 치고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현저히 느리다. 그러면 204마력을 자랑하는 K3 GT를 한번 사볼 거를 그런 후회는 안 해보셨나요? 사실 K3 GT도 사볼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주변에 타는 지인들이 많은데 이게 고속으로 많이 달리면 좋은데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꿀렁거린다. 그 친구 아마 DCT 미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을 포기하든가 꿀렁거림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팬들에 있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난반사가 심해서 운전할 때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줍니다. 아, 이렇게 햇빛이 좀 이렇게 병사도 내리치면은 이제 눈뽕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분 랩핑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부재입니다. K3 GT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시그니처를 가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옵니다. 차주님께서 지금 신차로 출고하시고 한 반년 정도가 지나셨는데 이 차량 뭐 실내 잡소리 같은 건 없었나요? 풍절음을 못 잡았습니다. 오토큐에 4번 정도 갔는데 웨더 스트립 교환도 해보고 윈도우도 다 교환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휘파람 소리를 못 잡아서 이제 사업소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업소 대기 기한이 너무 길어서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인데 유지 보조가 요즘 현대기아 차들은 시동을 꺼도 얘가 활성화가 계속 되는데 얘는 시동을 끄면 활성화가 꺼져요. 다시 재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공도에서 사용 시 차선이 꺼지고 차선을 아예 못 잡고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2번 정도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못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아, 괜찮습니다. 더 뉴 K3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은 일시불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회해보니까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나오고요. 한 달에 기름값이 1000km 기준으로 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을 구매를 해서 공입나라를 통해서 갈았는데 한 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더 뉴 K3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처음에 이 차를 사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폭풍 전격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시장을 휘젓고 있어요. 풀옵션을 하면은 이 차보다 한 1,200 정도 더 비싸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차량도 굉장히 좋은데 그 차가 나오면서 살짝 배가 아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가 탄다면은 캐스퍼나 모닝이나 레일을 살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사고 후회를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모닝을 타봤고 결국엔 출력이랑 공간성 그런 것도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론은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낫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